경악.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조용히 올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염증이 마치 지하수처럼 온몸을 순환하며 뇌까지 침투해서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매 초기 환자를 조사했더니 90% 이상에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먼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장이 먼저 병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의 공동연구팀이 밝혀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염증의 시발점인 장을 단 한 가지 식품으로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생강에 특정 음식들을 섞어 드시면 장염증을 잡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까지 보호하는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천연의약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72, 새 이정우님은 만성 소화 불량과 함께 찾아왔던 기억력 감퇴가 동시에 호전되었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니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정신까지 맑아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 그리고 그 효과를 100% 끌어올리는 황금조합 4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잔피로가 계속 남아 있습니까? 둘째,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셋째, 요즘 들어 이름이나 약속 같은 일들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십니까?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장에서 시작된 미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과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황금조합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주변의 소화나 기억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노년 건강을 연구하는 최민석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에 염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생강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지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장 속에 나쁜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원래는 좋은 균이 8할, 나쁜 균이 2할 정도로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인스턴트를 먹으면 나쁜 균에게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나쁜 균들이 배불리 먹고 세력을 확장하면 좋은 균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균형이 오다오로 심하면 3대7까지 역전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은 장 점막을 직접 공격하여 마치 벽에 산성 물질을 뿌리는 것처럼 장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것이 장벽을 얇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두툼한 이불 같았던 장점막이 얇은 휴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찢어지고 구멍이 뚫리죠. 게다가 장 운동까지 느려져 음식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독소를 내뿜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이 쌓이면 장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셋째,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특히 진통제, 항생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좋은 균, 나쁜 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마치 해충을 없앤다고 농약을 뿌렸는데 꿀벌까지 다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항생제를 일주일만 드셔도 장내 좋은 균이 2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진통제는 장벽에 직접 상처를 내어 일주일 이상 계속 드시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장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장이 약해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장벽을 새로 만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 몸의 장점막은 원래 3일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나이 들면 1, 2주일이 걸립니다. 그동안 장벽이 약해진 상태로 있으니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장 운동이 약해지고 소화효소와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 똑같이 먹어도 예전보다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운동 부족입니다. 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여야 장도 꿈틀꿈틀 잘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장도 게을러져 장 운동이 느려지고 대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러 독소가 다시 흡수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염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출동하여 염증 신호 물질을 마구 쏟아냅니다. 문제는 이 염증 물질이 적군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 세포까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벼룩을 잡으려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벼룩은 잡았는데 집이 다 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심해지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갑상선 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국내 여러 대학병원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60% 이상에서 장염증이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 속 면역 세포가 폭주하여 내 세포를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78, 새 백정숙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인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소화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니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고 첫째 잘못된 식습관, 자식 걱정 등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셨으며 둘째 만성 스트레스 소화제와 무릎 통증 진통제를 자주 드셨습니다. 셋째 약물 과다 복용 연세가 많으니 장 기능이 떨어진 것은 당연했고 넷째 노화 코로나 이후로는 하루 종일 집 밖에 거의 안 나가셨습니다. 다섯째 운동 부족.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는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걱정했지만 병원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아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뇌만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장에 있었거든요. 자, 이제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장과 뇌는 고속도로처럼 연결된 굵은 신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신경을 통해 매 초마다 수천 개의 신호가 오가는데 놀랍게도 그중 90% 이상이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뇌는 사장님이고 장은 비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비서가 사장한테 하루 종일 하는 것이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이 뇌에게 계속 아프다고 긴급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3가지 경로로 뇌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신경을 타고 직접 신호가 올라갑니다. 장이 아프다는 스트레스 신호를 뇌한테 계속 보내 뇌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백정숙 할머님의 경우가 딱 이것으로 10년간 장이 아프니 뇌도 10년간 스트레스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은 원래 튼튼한 성벽처럼 되어 있어 좋은 영양분만 통과시키고 나쁜 균이나 독소는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이 성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원래 절대 못 들어와야 할 세균, 독소, 안 씻은 음식 찌꺼기가 혈관 속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할머니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장에서 새어나간 독소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던 독소와 염증 물질이 뇌까지 올라갑니다. 뇌에도 혈관 보호벽이 있지만 염증이 심하면 이것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마치 집 대문을 잠갔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뇌 속에서 경비병 세포들이 비상이 걸려 적이 침입했다고 생각하고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아군인 뇌세포까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이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염증을 일으킨 쥐는 6주 만에 기억력이 40%나 떨어졌습니다. 뇌를 조사해보니 치매 환자 뇌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 쓰레기 단백질 덩어리가 쌓여 있더랍니다. 실제로 한국 연구진이 치매 초기 환자들의 장을 분석했더니 좋은 균은 적고 나쁜 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 뇌에서 5%만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백정숙 할머니도 우울증 약까지 드시고 계셨는데 장이 나쁘니 행복 호르몬이 안 나와서 우울해진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장염증이 신경을 타고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간 결과 소화 불량과 기억력 감퇴가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뇌를 지키려면 장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장염증은 눈에 안 보이고 초기에는 검사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소화 불량 손발 저림 아침 피로감 기억력 감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장에서 시작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생강이 왜 장과 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 7가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강력한 항염증 작용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염증을 만드는 공장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의 염증 공장이 돌아가면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 진저롤은 이 공장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이 80%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하루 생강 3g씩 6주간 먹게 했더니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장염증에 탁월한데 생강은 장벽을 감싸는 보호막을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얇은 여름 이불 같았던 장벽이 두툼한 겨울 이불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벽이 튼튼해져서 독소가 못 빠져나가죠. 두 번째, 효능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생강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혈관이 넓어지는 현상입니다. 원래 좁았던 혈관이 생강을 만나면 쫙 펴집니다. 마치 막혔던 도로가 뚫리는 것처럼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빠르게 흐르고 뇌로 가는 피도 많아집니다. 뇌 세포한테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배달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강은 피가 끈끈하게 뭉치는 혈전이 안 생기게 막아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3개월간 생강을 드시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5% 올랐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늘어나니 머리가 맑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효능 장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생강은 좋은 균의 먹이, 즉 비료가 됩니다. 비료를 주면 농작물이 쑥쑥 자라듯이 생강을 먹으면 좋은 균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연구 결과 생강을 4주간 먹은 사람은 장속 좋은 균이 60%나 증가했습니다. 좋은 균이 늘어나면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 나쁜 균을 내쫓고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 기능은 강화해줍니다. 네 번째, 효능 소화를 도와줍니다. 생강을 먹으면 장이 꿈틀꿈틀 잘 움직여 음식이 장 속에서 빨리 이동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러 썩는 것을 예방합니다. 게다가 소화 효소도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잘 나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실험 결과 생강을 먹으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가 30% 빨라졌습니다. 더부룩함 소화 불량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 뇌를 직접 보호합니다. 생강 속 항산화 물질들이 뇌 세포를 지켜줍니다. 생강은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청소해 주어 뇌 세포가 녹슬지 않게 해줍니다. 연구 결과 생강이 치매의 원인 물질인 쓰레기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6번째, 효능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생강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어 스트레스로 인해 얇아진 장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생강을 8주간 먹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28% 줄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장도 튼튼해지고 장이 좋아지면 행복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 기분도 나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7번째, 효능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 면역세포들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찾아 없애는 킬러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겨울철 3개월간 생강차를 매일 마신 사람들은 감기 걸리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생강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4가지 황금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 생강과 꿀입니다. 꿀은 장 속 좋은 균의 최고 먹이입니다. 생강의 한겸 효과와 꿀의 유익균 증식 효과가 만나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만드는 법은 생강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꿀 200g과 함께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4일 정도 재워둡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위장이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집니다. 두 번째 조합,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기혈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손발 저림 수족냉증의 특효입니다. 생강채에 대추 서너 개를 같이 넣고 30분 정도 약한 불에 끓여 드세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많아져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합,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시켜 둘이 만나면 몸속 독소 제거 능력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마다 생강 한쪽 레몬, 반 개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우려서 드세요. 장 속 독소를 빼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간 해독도 돕는 천연 해독수입니다. 단 빈속에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조합,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이라는 좋은 기름이 많습니다. 생강은 이 좋은 기름이 몸에 더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생선을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이는 것이 영양 흡수를 돕는 과학적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구이에 생강을 곁들여 드세요. 뇌 건강에 이것만 한 조합이 없습니다. 실제로 생선과 생강을 함께 드신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생강 섭취량은 생것 기준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얇게 썬 생강 5-6쪽 정도입니다. 아침 공복에 1번, 저녁 식후에 1번, 이렇게 2번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지속성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장속 균이 바뀌는데 4주에서 6주 걸리고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는 데는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 신선도입니다. 생강은 가능하면 생것을 쓰세요. 진저롤이라는 핵심 성분이 신선한 생강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체질에 맞게 조절하세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 윗궤양이 있으신 분은 생강을 적게 드셔야 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양을 줄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성공 사례와 즉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정숙 할머니께 3개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꿀, 저녁엔 생강 대추차를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생선구이에 생강을 곁들이셨습니다. 2주 후부터 소화가 편해지고 3개월 후에는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많이 회복되었으며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장내 세균 검사에서도 좋은 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치매약으로도 안 됐던 것이 생강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이 마법이 아니라 장을 치료했기 때문이라고요. 장이 좋아지니 뇌도 좋아진 것이라고요. 비슷한 사례로 75세 이종철님은 관절염 통증이 70% 줄었고 69세 김미숙 여사는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째, 생강은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둘째,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셋째, 담석이 있으신 분은 생강이 담즙을 많이 나오게 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임산부는 하루 5g 이하로만 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강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 조합이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 진짜 숨겨진 보석입니다. 다섯 번째 조합, 생강과 파뿌리입니다. 대파의 뿌리 부분은 한약에서 총백이라고 부르는데 생강과 함께 끓이려 마시면 겨울철 초기 감기를 잡는 천연 감기약이 됩니다. 여섯 번째 조합, 생강과 무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이며 생강과 함께 먹으면 뭉친 기운을 풀어주고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복부 팽만감 완화와 변비 해결에 최고입니다.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청 한 숟가락과 무즙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일곱 번째 조합, 생강과 마늘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둘 다 한겸증 및 항균 효과가 뛰어나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여덟 번째 조합, 생강과 계피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로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생강과 우유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인데 우유는 차가운 성질이라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와도 궁합이 안 좋아요. 생강은 천을 높이는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체내 수분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밤에 드시면 기운이 상승해서 잠을 설치거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 6시 이후로는 생강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소화가 좋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염증이 사라지면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백정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3개월만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전체로 설정해 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8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조합이 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장부터 지키시면 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